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부동산 스타입니다. 10월 3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10월도 벌써 끝날입니다. 호재, 호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래 잘 들어보기 힘들죠. 호재가 있으면 그나마 현상 유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현 가격을 유지하기도 좀 벅찬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유튜버 뭐 TV 러셀인가요? 리셀인가요? 뭐 어쨌든 뭐 전세 사기하고 연관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부동산 유튜버 지저분해. 주식, 코인, 부동산 유튜버. 당신들이 돈 버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뭐 등등등. 여타 댓글들 보면은 불신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호재, 이 사실 이것을 보고 호재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었는데요. 낙폭 1위가 대구가 아니더라. 세종시가 낙폭 1위. 사실 세종시 좀 오락가락하고요. 대구도 다 같이 오락가락하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는데요. 어느덧 인천도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전세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강남 용산마저 꺾여. 4억 뚝 찬바람 거세졌다. 수도권 서울의 차트가 0.32까지 상승했던 것이 0.08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영광의 시간이 뭐 길어봐야 한 3개월, 4개월. 작년에 대구도 올해 총가요. 주간 실거래 지수 플러스 3개월 정도 반짝 구경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다더라고요. 은행 규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나 싶었는데요. 한도 축소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천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기 40년, 말이 만기 40년이죠. 이 대출 받는 사람들이 40대, 50대더라는 거죠. 아무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해놓고 그 100세 시대가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의미의 100세 시대가 아니고 100살까지 살 거니까 40년, 50년 빚내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분양이라고 제가 대구 테넨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명덕이 편한 바로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비 당첨 이거 뭐 80 몇 번인가 그랬는데요. 연락이 왔다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 뒷번호까지도 연락이 간다는 것 같습니다. 자, 계약 즉시 1억 번다. 뭐 하면 1억 번다. 빌리브 라드체 뭐 10% 할인 분양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상인 푸르지오 분양 뭐 얼마인가요? 평당 1,800이면 한 6억 초반? 그래도 한 6억 중반 나올 줄 알았더니 6억 초반. C거든요. 그 바로 옆에 한 10년 조금 더 넘은 날 아파트 3억 초중반 가격대인데 그 꽃백입니다. 한 10년차 되는 아파트 괜찮다. 좋다. 좋기만 좋다. 물론 신축이 더 좋긴 하겠지만 네, 엘퍼스트 만천 힐스테이트 OP 할인 분양한다던데 완판 아니었어요. 이런 글도 있고요. 범어 자이른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동대구역 입회하는 세상 올 하반기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광고 줄줄이 계속 있어요. 이거 호재인가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거 보면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언론에서 3분의 1 토막 이런 말 안 쓰죠.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그래도 10월달의 거래량은 9월달보다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요 수치의 합계가 자 요때 월말 거래량이 되는데 요것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 분위기가 확 꺾이는 거거든요. 확 꺾였고 그 다음에 거래량 지금 한 65% 정도 신고되었어요. 나머지 한 35%더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 3,000건대의 거래량은 나올 것 같다. 왜? 내년 초에 또 갈 거니까. 갈 거니까. 자, 쿠팡알리 댓글 링크 한번 눌러주기. 오늘 한번 눌러주기. 예,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추석 이후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것이 월세 물량이 많이 빠져요. 전세 물량도 제가 요 말씀드리는 월별 거래량 1,700건 대구 곱하기 3하면 5,100개죠. 5,000개죠. 시정 안정화 매물이 5,000개라고 가정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네, 부산은 시장 안정화 매물이 월 평균 전세가 부산은 한 3,000건씩 일어나요. 한 9,000개 정도 있으면은 시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부산은 전세 매물이 한 8,200개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건에 여유가 있는 상태, 대구는 여유가 많은 상태.
제가 댓글 보고 하나 또 기분이 좋았던 게 있는데요. 제 방송을 보시고 빚을 다 줄였다. 이런 글을 한 개 봤습니다. 사실 지금 집을 사는 그 젊은 층들, 뭐, 집값, 뭐, 70%, 80% 대출 우습게 생각하고 봤는데요. 뭐, 전세 사는 사람, 음, 빚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집 유주택자, 웬만한 유주택 때보다 사실 상태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등기부등본 한 개 가지고 있다, 아니다, 이 차이지. 그렇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대구 2,100건, 1,600건, 또 다음 달에도 2,100건 정도 수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때하고 아주 흡사하죠. 아주 흡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00건대의 거래량이 나타날 것 같다. 근데 요맘때까지만 해도 한 2,400건 정도 거래량 나올 정도로 엄청난 텐션을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긴장감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다 새 집 사고 싶고 다 옮겨가고 싶지만 제가 어제 무한궤도라고 해야 되나요? 무한루프. 끊임없이 대출 반복. 뭐, 이렇게 좀 아껴 쓰고, 좀 저축하고, 돈을 모으지 않는 상태에서 집으로만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겠더라. 우리 그 사례를 불과 한 2년 전쯤에 봤었습니다. 정말 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 끝물에, 대구 거래량 꺾이는 이 끝물에, 거래량 수준이요. 20년 끝자락에 거래량 한 달에 한 6천 건 나오던 것이 4천 건대로 떨어지고 연이어서 거래가 21년도부터 계속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는데 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때 기점으로 해서 엄청 꺾이기 시작했는데 21년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간다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습니까? 안타깝죠. 이때도 참 빚 오만상 얻어가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목격했고, 그리고 또한 이 시점에 정말 지금은 아닌데 이때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때도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와 지난번에 상승장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와 미치겠더라. 미치겠더라. 그게 막 그게 넋을 났습니다. 사람들이 넋을 났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불과 1년, 2년 사이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버렸고, 원점보다 더 못한 곳으로 가버린 것도 많죠. 이때 얼마나 사람들, 그래도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면은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라도 나와서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여태쯤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뭐 갑자기 뭐 또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자 여기까지 조금만 줄이고 자꾸 쓸데없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분양권 거래도 직거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분위기 좋을 때는 아무튼 분위기 좀 괜찮을 때는요 직거래 비율이 이렇게 낮거든요. 그러다가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약간 모자라는 정도 수준이면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전세 거래 9월달에 많이 꺾였다가 10월달에 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무척이나 수상한 전월세 비중이었고요. 전세 가격은 대구는 2억 3천 정도, 부산은 2억 4천 정도. 자, 실거래 가격 봐야 되겠죠. 실거래 가격이 제일 궁금하시죠. 고가의 아파트 수성 3가 화장파크들이 미단지 57평형 12억 2천, 수성 3가 롯데캐슬 50평 10억. 고점 대비로는 막 25%, 28% 정도 떨어져 있고요. 만촌 하나 꿈의 그린 요 한 개 삐쭉 가격이 좀 치솟아서 거래되긴 했지만 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7억 5천, 고점 대비 34%. 이렇게 샀단 말입니다. 이때 얼마나 이거 안 사면 바보 되는 것처럼 했습니까? 근데 자산 시장은요. 뭐 제가 막 주식 시장도 한 수십 년 동안 구경해보고 부동산 시장도 한 10여 년 정도 구경해보고 늘 기회 줍니다.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어서 문제지 늘 기회는 주는 것 같습니다. 이펜상 범어 7억 전후의 거래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10억까지 갔었던 10억. 그럼 거기가 10억 가치가 있느냐?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또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네. 고점 대비 33% 이런 게 대구가 제일 망했다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지만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광주, 뭐 대전, 뭐 세종, 뭐 비슷합니다. 대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 대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지역들도 다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까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대구 부동산 커뮤니티만 들락날락거리다 보면은 대구가 제일 많이 빠진 것처럼 대구만 폭락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자, 캐슬 골드파크 48평이 요거 직거래였습니다. 직거래. 이거 뭐라고 이거 3명이나 했습니다. 12억대 샀는 사람 3명 있습니다. 그전 가격 8억 9억. 현재 가격 8억 9억. 한 7, 8년 전으로 돌아가 봐도 뭐 가격은 고만고만했을 겁니다. 육전동 IC 5억 8천. 자, 그 외에 5억대 아파트 4억대. 이안동대구 4억 6천. 뭐 많이 갈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더라. 그다음에 좀 신축들 많이 입주하고 분위기 좀 좋아지고 이런 동네들은 그나마 현상 유지. 아닌 동네들은 좀 다른 길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30% 하락한 거 많이 보이고요. 그 아니면은 앞에 90 이렇게 적혀 있으면 22년씩, 23년씩 이런 식입니다. 장인 하성파크 드림 10층 4억 3천. 마찬가지로 거의 30%대 하락. 아니다 싶으면 신축들. 장인 하성파크 드림 32평 3층이 3억 9천. 아까 여기 10층이었던가요? 좀 더 위층에 10층에 4억 3천. 그렇게 보시면 가격 10% 정도, 1, 2, 3층, 10% 정도 났다고 생각하면은, 뭐, 기준층 기준으로 4억 초중반 가격,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옆에 분양하는 거 가격 얼마겠습니까? 거의 7억은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뭐 분양 이야기가 내년에 분양하니 뭐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는 4억, 그 옆에는 7억, 요렇게 맞춰가는 거죠. 아까 상인, 아까 뭐 다 지어놓고, 분양도 못하고 있는 아파트 이야기 한 번씩 하면서,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네, 그 가격, 옆에 있는 아파트가 아까 2배, 뭐 이런 식이니까요. 자, 그 소형평들도 나름 힘쓰는 곳들 보이고, 대구역 서희스타일즈 3억 5천. 뭐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3억 3천, 3억 4천. 청구 블루빌 5억까지 갔었는데 3억 4천. 이런 것들이 5억짜리가 웬만큼 5억 이렇게 갔던 것이 한번 보시죠. 5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억 3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투자의 역사는 늘 그 승자의 기록, 역사라는 것이 원래 승자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돈을 잃었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부동산의 좀 치명적인 악재라고 할 만하면 이게 집 팔아가지고 뭐 하겠노?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 주식 사야지. 주식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그럼 미국 ETF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래 들어서 그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사실 손이 잘 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부동산보다는 그거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그 쏠림도 되게 심하죠. 뭐 매그니피선트 7인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진장 올라 있습니다. 3억대 아파트들 좋은 거 많죠. 천천히 지나가면서 봐도 30년 차에 근접해 가는 것은 좀 한 25년 차, 20년 차 좀 넘어가면 조금 약간 사람들이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격 여기까지만 짚어볼게요. 자.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는 좀 살아나는 택인데요. 월세 거래는 지금 65% 정도 신고되었죠. 1000건, 1200건. 월세 거래가 너무 많이 줄어드네요. 월세 거래가. 요게 약간 특이점입니다. 전세 거래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맞아. 생각날 때마다 그래도 말씀드려야죠. 전세 거래는 지금 1020건 그러면 이것도 뭐 1500건, 600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늦게 한 20% 신고되면 그 이전 수준이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디 하나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면 어디 하나가 소리 소문 없이 침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평균적인 모습을 보면 전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평균 월세 가격 유지, 보증금 하락, 보증금은 올해 그 뭐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씩 보증금 떨어져 있는 모습까지 보고요. 그래서 전체 임대 거래도 월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면서 이거 보십시오. 지금 65%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임대 거래가 1,600건 수준입니다. 그럼 33 잡으면 한 800건 정도 더 추가, 2,400건, 2,400건에다가 뒤에 한 20%더 신고된다고 해도 뭐 다 합쳐도 3,000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전체 임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매매 거래가 조금 살아나는 대신 임대 거래가 죽는다. 자꾸 이렇게 되면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신축이나 이런 것들 돈 많이 투자된 곳은 낫겠지만 좀 구축들은 조금 이제 위험에 대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신축은 그러면 무조건 다 안전빵이냐? 전세가율이 50%도 안 나오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럼 투자로서의 큰 실익이 없다. 부동산 시장 제일 재미없는 것 같다. 시청 감사합니다.